gett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get는 인스턴스 변수의 값, 단원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단원형, 그다음에 get 이름 하고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return 단원값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거는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고 메모장을 하나 더 이렇게. 그 다음에 펄슨 클래스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 안에 이제 age라는 변수가 있고요. public int get age getter를 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return age 이렇게 형태가 똑같죠, 그죠? 쓰는 형태가. 자, 그 다음에 setter라는 게 있습니다. setter는 인스턴스 변수의 값 설정입니다. 그래서 void set 이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달값,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person, 그 다음에 int age, 그 다음에 public void set age, 그 다음에 int age this.age는 age,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인텔리지 하나 열고 이렇게. 자, 일단은 클래스 세터, 클래스 person, 그 다음에 int age, public void set age, 그 다음에 사용 예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age, 그 다음에 this.age는 age, 그 다음에 public int get age, 그 다음에 return age,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제 person 클래스, 그 다음에 타입 적어주고, 그 다음에 new person 해서 객체가 만들고, 그 다음에 person.set age 하고 여기다가 20을 넘겨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person.set age를 통해서 20이라는 값 설정, set. 그 다음에 여기서 person.get age 하시면은 person.get age를 통해서 값 가져오기. 이거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잘 가져오죠. 이게 예시입니다. 잠깐만, 이거를 일단 단계별로 하나씩 나눠서
자, 어떤 식으로 제가 올려드릴 거냐면은 이런 거 예시 코드 하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하나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하나 따로따로 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영상 잠깐 멈추고요. 어리 리스트 한번 설명할 건데 기능 요구된 기능을 전체적으로 제가 안 써놔가지고 어레이 리스트 그 다음에 여기는 타입이 들어가겠죠? 자료형 어떤 게 들어갈 건지 그다음 리스트 그 다음에 new 어레이 리스트 그렇죠? 이렇게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기능들이 존재하고요. 그 기능에는 add가 있고요, get이 있고요, size, 그 다음에 contains, 그 다음에 remove, 그 다음에 clear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add라는 거는요 추가입니다. 추가. 그리고 get은 가져오기, 데이터 가져오기, 값 가져오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는 크기, 리스트의 크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또 있구나. 사이즈도 있고 셋도 있습니다. 셋. 요거는 수정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포함 여부. 그 리스트 안에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move는 삭제. 그 다음 clear는 뭐예요? 전체 삭제. 그래서 각 기능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요. 자, list.add 그 다음에 뭐 철수를 추가하겠다. 철수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list get 하시고 철수를 내가 add 했다. 그러면 철수는 인덱스 번호가 뭐야? 0이죠. 이렇게 적어주면. 그 다음에 사이즈 리스트에 점 사이즈 요거 하면 현재 결과는 뭘로 나와요? 1로 나오죠. 이 리스트를 만들고서 철수라는 걸 딱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 자, 리스트, 그 다음에 셋 하시고요. 괄호 열고 닫고 요 첫 번째 자리에는 인덱스의 번호가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수정할 거 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여긴 다 콤마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포함 여부 list.contains 하시고 이렇게 0키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list.remove 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list clear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결과는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자, 이 상태이면은 리스트 add 했을 때 철수라고 하면은 결과는 뭘로 나와요? 결과는 뭐 당연히 이 리스트 안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철수가 들어가 있겠죠. 철수가 이렇게. 그 다음에 가져오면은 당연히 결과는 철수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현재 이 리스트에는 하나의 값밖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얘의 사이즈는 1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뭔가 출력이라는 걸 해봤다. 그러면은 철수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0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의 결과는 뭐예요? 현재 우리 리스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현재 0이가 들어있죠. 이 리스트 안에 얘가 포함이 되어 있냐 안 했냐. 그럼 결과는 true로 나오겠죠. true. 그 다음에 이거 하면은 당연히 아무것도 안 들어있겠죠. 결과는 얘는 뭐예요? 전체 삭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이게 리스트의 기능들입니다. 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이것도 그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 링크드 리스트, 연결 리스트라고도 하고요. 데이터의 빠른 삽입과 삭제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뭐 링크드 리스트는 이렇게 씁니다. 요 T 안에다가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건지
자, 그래서 제가 문자열을 담는 링크드 리스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링크드 리스트, 그 다음에 스트링, 그 다음에 리스트에 new 링크드 리스트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리스트 점 add 하고 철수를 해보겠습니다. 철수. 그 다음에 리스트 점 add 하고 0. 그 다음에 또는 통해서 스트링 s에 리스트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하면은 철수 0이 잘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리스트 안에 현재 철수랑 0이가 있죠. 요게 이 스트링 s라는 변수에 이렇게 들어가서 저장하고 출력, 넣고 저장하고 출력. 요 안에 리스트 안에 뭔가 값이 없다면 그때 반복문이 종료입니다. 자, 기능. 어떤 기능이 있을까? 일단 선언은 이렇게 합니다. 링크드 리스트를 쓰려면은 링크드 리스트,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타입. 근데 우리가 일단 스트링 문자열을 담는 링크드 리스트로 했으니까 그거에 맞게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들에는요, add가 있고요. 그 다음에 get이 있고요. get first가 있고요. get last가 있고요. 그 다음에 get add first가 있고 add last가 있습니다. 그리고 clear라는 게 있습니다. 자, add는 뭐냐면 설명. add는 추가. 그 다음에 get은 뭐예요? 가져오기. 똑같습니다. 요거는 get first는 뭐예요? 처음 요소 가져오기. 그 다음에 get last는 말 그대로 마지막 요소 가져오기입니다. 자, add first는 뭐예요? 맨 앞에 추가하겠다 값을. 그 다음에 add last는 맨 뒤에 추가하겠다. clear는 전체 삭제.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하실 때는 list.add 그 다음에 철수 그 다음에 가져오는 거 list.get 그 다음에 처음 요소 가져오기. 자, list.get first 마지막 요소 가져오는 거는 get last. 맨 앞에 추가하는 건 뭐예요? list.add first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맨 뒤에 추가하는 거 last. 이거는 0이가 아니고 뭐 철주 해볼까요? 철주. 그 다음에 전체 삭제 클리어.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나오겠죠. 철수라고. 그죠? 추가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리스트에. 그다음에 가져오는 거는 당연히 이걸 출력했을 때 철수 나오겠고요. 그죠? 자, 맨 처음 요소 가져오면은 당연히 뭐가 없기 때문에 추가가 따로 한 게 없기 때문에 철수가 나오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마지막 요소도 어차피 철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수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앞에 0이 추가하면 어떻게 돼요? 자, 0이 철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맨 뒤에 추가하는데 철주를. 자, 0이 그 다음에 철주 이렇게 들어가겠죠. 데이터는. 그 다음에 리스트 클리어라고 한번 실행해주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겠죠. 이렇게.
이게 링크드 리스트예요. 안에 무슨 기능이 있고 이런 거. 자, 이번에는 캐시 셋이라는 거를 진행을 해볼 건데, 자, 순서 중복을 허용하지 데이터의 집합. 캐시셋을 쓰는 거는요, 캐시셋이라고 쓰시고, 요 t, 요 박스 안에 t에다가 이제 어떤 타입의 데이터를 넣을지 우리가 미리 정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문자열을 담는 셋을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자열을 담는 셋. 해시 셋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트링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set and new 해시 셋. 그 다음에 set도 마찬가지로 add를 써서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철수. 그 다음에 여기다가 0이 이렇게 하고 프린트 set 이렇게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근데 여기다가 자, 제가 철수를 하나 더 넣어볼게요. 추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얘는. 자, 이때는 철수 추가 0 추가. 이때는 철수 0이가 있고요. 이때 중복된 값을 추가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중복된 값은 허용이 되지 않아서 아래 출력 결과에서는 철수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봤고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해시셋 아까 선언했던 거 만드는 방법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자, 여기에도 이제 기능들이 있습니다. add가 있고요, contains가 있고요, 그 다음에 size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move, 그 다음에 clear. 자, 이건 뭐예요? 추가죠? 이거 추가. 그 다음에 포함 여부.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이건 삭제. 이거는 전체 삭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set, add 하시고 여기다가 철수. 내가 추가 뭐 할 건지. 그 다음에 이거는 set contains. 이렇게 하고 이제 0이 라고 하면은 사실 안 나오겠죠. 그럼 크기는 뭐예요? 현재 1인 거고요. 이거는 set size 이렇게. 그 다음에 set remove.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철수 그 다음에 삭제 set clear. 자, 요거에 대한 결과는 뭐예요? 그냥 철수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 추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포함 여부. 현재 요 상태에서는 요 안에 아까 인텔리제이 안에서는 나오겠지만 요 안에서는요 포함 여부가 현재 철수라는 거 하나만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false를 뱉겠죠. 이런 상태면은 안에 마찬가지로 철수 하나의 이제 값만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는 1이죠. 이거는 요거는 이제 삭제를 철수라는 거 하나 들어있던 철수를 삭제했기 때문에 결과로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요거 리무브로 삭제하지 않고 그냥 전체 삭제를 했어도 결과는 똑같겠죠. 데이터는 한 개니까 현재. 이거
이게 해시 셋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페이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했나? 아마 그럴 겁니다. 어제 했나? 해시 맵. 그죠? 어젠가? 맞을 겁니다. 어제 해시 맵. 했나? 그래서 이 수업 페이지에서 아마 맵을 적용했을 텐데, 그러네. 자, 맵을 사용하실 때는요, 해시, 그 다음에 맵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박스 안에 이제 타입 어떤 걸로 스트링 키 값과 밸류 값을 넣는 거죠. 인티저. 맵은 new 해시 맵. 자, 기능에는 뭐가 있어요? 데이터 넣을 때 뭐죠? 풋이죠. 그다음에 사이즈, 크기. 가져오는 거 뭐? get입니다. 그 다음에 contains key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remove. 그 다음에 clear. 자, put은 뭐예요? 추가입니다. 데이터 추가. 맵.put 하시고 여기 키가 되는 철수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밸류 값 100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이즈는 크기입니다. 맵의 사이즈. 그 다음에 맵 사이즈. 이렇게. 그 다음에 get은 가져오는 거. 얘는 맵.get 하시고 여기다가 키값 넣어주면 되겠죠. 철수라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포함 여부입니다. 포함 여부. 그러니까 맵.contains 키 치고 여기에 0이라고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remove는 삭제. 웹.remove 한 번씩 했었죠. 이거는 철수. 자, clear는 전체 삭제입니다. 웬만하면 전체 삭제가 거의 다 있죠. clear.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결과가 뭐예요? 철수 그다음에 100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다음에 크기는 뭐예요? 1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100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콘텐츠 키라고 해서 이 맵 안에 키 중에 0이라는 키가 존재하냐 안 하냐 라고 하면은 당연히 현재는 false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삭제하면은 결과는 아무것도 없겠죠. 이렇게 키값만 넣어주면 되는 거 리무브 할 때. 그 다음에 이 리무브를 하지 않고 그냥 전체 삭제를 했다. 근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그죠? 이게 해시 맵이었어요. 맵에 대한 설명은 어제 좀 더 했으니까 오늘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것도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릴 거예요. 해시 맵입니다. 이게. 어제 이제 설명드리면서 말한 게 그래도 가장 많이 쓰이는 콜렉션 중에서 맵과 리스트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다른 것들은 뭐가 있는지 지금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그리고 했던 거 한번 보시면서 인텔리제이 안에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들이 잘 되나 안 되나. 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터레이터. 이거는 컬렉션의 모든 데이터를
순회. 정의하는 방법은 데이터 요 괄호 안에 이제 순회 대상의 래퍼 타입을 정의도 해야 됩니다. 자, 좀 전에 이제 우리가 했던 거 보시면은 public 클래스 main 그 다음에 public static with main 그 다음에 string 그 다음에 array list string list는 new array list list.add에 source 그 다음에 양이 그 다음에 뽕을 해서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string list 이렇게 했던 거를 이제 이터레이터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변경을 할게요. 자, 일단 이 부분 삭제. 스트링, 그 다음에 it라고 그 다음에 list.iterate 그러니까 리스트로부터 iterate를 얻어온다. 그러니까 iterate의 이제 스트링 타입이 이 it에다가 이거 받아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반복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가지고 갈 거예요. 이 코드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has next라는 게 있어요. system.out.println 하시고 이때는 next 이런 게 존재.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이렇게. 그럼 뭐가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shift 커맨드 실행. 잘 나오죠, 그죠? 잘 가져와요, 그죠? 자, 설명을 좀 더 쓰겠습니다. 자, iterate에 대한 기능입니다. 기능. 자, 좀 전에 썼던 has next 있죠? 이게 뭐냐면은 다음 요소 확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걸 쓰려면은 요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할게요. 그냥 위에 예시 들어서 has next 그 다음에 next라는 게 있습니다. next 다음 요소 가져오기 next 그 다음에 remove 삭제입니다. 삭제. 자, 이제 이게 뭐냐면은 자, 다음 요소를 가져오는데 이제 요 안에 가져온 것 중에 다음 요소가 있다면은 뭐예요? true 나오겠죠. 없다면 false로 나오는 거고. 여기는 철수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true나 false로 어떤 요 자리에 true나 false가 남기 때문에 true면은 이제 다음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요소를 출력을 하는 거죠. 가져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다음 요소가 없다라고 하면 false를 이제 반환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이 완 조건은 실행이 안 되고 이 반복문이 종료가 된다. 이게 iterate입니다. 자, 하나 더. 자, 익명 클래스. 한 번만 사용되는 이름 없는 클래스.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person의 new person. 이렇게 하면 당연히 클래스 하나 필요하겠죠. 클래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안에 public void introduce. 여기다가는 system.out.print ln 사람 이렇게 나오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객체 만들고 person.introduce. 자, 이렇게 하면은 이 person 객체 안에 그렇죠? introduce라는 어떤 버튼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출력에는 사람이라고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니고 이렇게 하면 오버라이드 그 다음에 public void introduce.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행이 어떻게 되냐? 자, 익명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그대로 가져가 볼게요. 그럴 수 없구나.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오버라이드 펄스 닫아줘야지.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은 이제 실행하면은 이게 실행이 됩니다. 오버라이딩 돼서. 요거 얘를 눌렀을 때 여기가 아니고 일로 가서 요 메서드가 오버라이딩 된 익명이라는 게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익명 클래스가 이제 상속받는 이제 부모 클래스나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익명 클래스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 뒤에 원래 세미콜론을 했지만은 중괄호 열고 닫고, 그죠? 그리고 요 안에다가 메서드 정의하는 거예요. 자, 자 그리고 파일이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1을 남겨두고 폴더 1에다가 2, 3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폴더 2에다가 4, 5를 넣을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하는 거. 그래서 파일 1 남겨두고 이렇게 되는 거죠. 폴더 1에 파일 2, 그 다음에 폴더 1에 파일 3, 그쵸? 그 다음에 폴더 2에 파일 4, 5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보통 어떨 때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 그죠?
묶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폴더에는 넣어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2, 3이 이제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묶어둔 거고 4와 5와 묶어두고 싶어서 이렇게 폴더 2에다 넣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작업을 이제 할 건데 이런 작업 이거 좀 시간이 애매하네. 이 설명은 3 때 합시다. 자, 이거 먼저 할게요. 클래스 사람. 저거 우리 설명하면서 그 좀 구조를 좀 변경하려고 했었어요. 클래스가 아니고 이제 그 패키지로 만들려고 옆에 자바 했던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분리시키려고 이제 뭐 관련 있는 것들끼리 이제 다 싹 거기다가 몰아넣고 보기 편하게 하려고 우리 그 했던 거 있죠, 명언. 그거 제가 이제 클래스별로 나눠놓고 했던 거 있죠. 그거를 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그냥 예,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수정하고 아니면 깃에다가 제가 따로 올려드릴게요, 만약 그건. 그래서 일단 자, 사람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베이트 인트 i 그 다음에 퍼블릭 그 다음에 void 자기소개 그 다음에 new 사람 점 자기소개. 자, 이렇게 하면은 뭐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하고 system.out.println 하고 여기에 뭐 나이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5가 나와요, 그렇죠? 나이의 초기값이 뭐예요? 여기 이제 디스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튼 나이의 초기값이 5예요, 그죠? 그럼 나이라는 변수는 객체가 이제 서로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외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현재 내부에서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거는 그냥 프라이베이트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라이베이트랑 퍼블릭 관련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내가 검색을 이거 왜 프라이베이트로 붙이고 왜 퍼블릭을 했지? 그러니까 객체 외부에서 호출을 하면은 퍼블릭인 거고요. 내부에서만 사용된다 하면은 이제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를 프라이베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헷갈릴 때 아직 난 잘 모르겠어 아직 제대로 이러면은 그냥 전부 다 프라이베이트로 주세요. 프라이베이트로 그냥 다 프라이베이트로 주시면 돼요. 근데 프라이베이트로 내가 줬으면은 얘랑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얘가 알려줍니다. 얘가 알려줘요. 그래서 그때는 이거는 프라이베이트로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거기를 그냥 퍼블릭으로만 고치시면 된다. 프라이베이트 퍼블릭 뭐라고 나오지? 퍼블릭 그쵸, 여기 나왔죠. 여기 나왔죠, 그죠? 여기 설명이 좀 괜찮게 잘 돼 있어요. 권한 뭐 접근 제한 같은 건데 보시면은 프라이베이트는 해당 멤버를 선언한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접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클래스 내부의 구현에만 사용되는 거를 이제 다 프라이베이트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모르면 프라이베이트 붙이고 그러다가 이제 뭐 오류 난다 뭐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퍼블릭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해당 멤버를 모든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외부에서 자주 사용되는 경우나 노출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 때 이런 거 뭐 얘가 다 있죠. 뭐 게터 세터 썼네요 여기도.
그때 이게 벡터로 접근해야 되니까. 그쵸? 내부 필드를 보고 가고 싶을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간에. 이거를 쓸 때는 그 명언 앱 제가 했던 거 있죠? 그거를 좀 더, 거기다 뭔가를 추가할 거긴 했는데, 그거는 그때 하죠. 아무튼 요게 이제 프라이베이트 퍼블릭인데, 모르면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베이트 다 붙여놨다가, 뭐라고 한다. 그러면은 다른 곳에서 분명히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퍼블릭으로 고쳐주기만 하면 돼요. 얘가 알려줍니다. 요새는 다. 뭐 빨간색으로 오류나거나 얘가 다른 데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알려줘. 옆에 저렇게 알려줘요. 저렇게 오버라이딩 피처. 이런 것처럼 알려줘. 그래서 네네. 요거 이런 것처럼 알려줘. 아니면은 뭐 아무튼 뭐라도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모르면은 프라이베이트 일단 지금까지는 사실 문제 푸는 거에 있어서 프라이베이트랑 퍼블릭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중요한 게 이제 객체 관련해서 좀 이해를 잘 해야지 이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 일단은 요 정도 그리고 요거 영상은 잠깐 정지시켰다가요 람다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간결한 형태의 코드 묶음입니다 그래서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은 전달값 1, 뭐 전달값 뭐 2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주고 코드 이렇게 적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public int sum 이렇게 있으면은 요 안에 4개 변수 int a 그다음 int b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 return a 플러스 b 이거 왜 리턴 시켜주는지는 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람다식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얘로 가지고 와서 접근 제어자 이거 날리고요. 그 다음에 반환형 이거 날리고요. 이름 변수 이름 변수 요거 이름 제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거 적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적고 그러면은 기호 자료 그 다음에 자료형 제거 그 다음에 중괄호 제거 그 다음에 리턴 제거입니다. 그래서 리턴 제거시키고 이런 모양입니다. 간소화된 모습 이거 요 형태를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함수형 인터페이스 이거 뭐냐면은 람다식을 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참고로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딱 하나의 추상 메서드를 가져야 한다는 어떤 제약상이 존재하고요. 이걸 쓰실 때는 자, 펑셔널 인터페이스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명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의 추상 메서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예제로 한번
가까이 올리죠. 여기다가 쓰고 그다음에 옮겨 가죠. 일단 메인 클래스, 퍼블릭 클래스, 메인 퍼블릭 스태틱 void 메인. 그다음에 string here this. 그다음에 sum add는 x y. 그다음에 x 플러스 y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int result는 add 점 이름을 이렇게 줘줄게요. 이따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함수형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펑셔널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int 하고 sum 있고 int x int y. 하나의 추상 메서드에 4개 변수 2개가 이제 들어가 있죠, 그죠?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어떻게 하나 봐요? 제가 오타를 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실행을 한번 하기 전에 결과를 봐야겠죠. 실행 하면은 15 잘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두 수를 더한 결과를 단환하는 람다식. 요 값은 언제 결정이 되나요? 요 안에 있는 result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그죠? 호출할 때 뭐가 넘어가요? 요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연산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5 플러스 10인 결과가 15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람다식이라는 건 간결한 형태의 코드 묶음이고요. 변경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제거를 했고요. 간소화된 모습은 이런 느낌인 거고, 이 함수형 인터페이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람다식을 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쓰실 때는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